밀양 부스에게는 사랑스런 딸이 있었다. 재색을 겸비한 규수로 그 명성이 온 고을에 찌찌하였다. 때문에 매파들이 앞을 다투어 몰려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인젠휘. 각처에서 성혼하기를 유연하는 징이 수없이 들어왔지만 부모는 어느 하나 맘에 드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는 장 렌통인이 그녀에게 헤이신을 품었다. 정옥 아씨의 아름다운 얼굴을 엿본 후부터 마음이 산란하여 신분에 맞지 않게 왜 일란된 생각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감히 혼인 같은 말을 입 밖에라도 내는 날이면 목이 달아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런 기색을 동료에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홀로 마음을 태웠다. 어떻게 하면 아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한번 타오른 뜨거운 물 같은 마음은 아무리 끓여 해도 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정옥의 유모에게 아씨를 한밤 만나게 해달라 간청하며 이에 지엔 꾸러미를 내놓았다. 매수된 유모는 깐 옌리쇼로 정옥을 불러내었다. 통인과 유모의 음모에 빠진 그녀는 닉난러의 밤 경치를 보러 갔다. 그 자리에 갑자기 통인 바이크가 나타나자 정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유모를 찾았으나 벼랑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아씨에게 연모의 징을 말하였다. 그녀는 이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애욕에 쌓인 백가가 아씨를 덮쳤다. 한편 딸이 징팡부 밍되자 부사 내외는 애가 탔다. 그 사이 한사코 저항하자 발끈한 백가가 휘두르는 비서에 찔려 죽임을 당한 정옥은 대숲에 버려졌다. 다음 날 여러 조사를 하였으나 딸을 찾지 못하자 여옥이 야반도주한 것이라 믿고 량반지하에서 어찌 이런 보시앙실가 일어났는가 한탄하며 벼슬을 질주하고 서울 본가로 갔다를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고 만 것이라고도 한다. 억울하게 죽은 정옥의 넋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괴센이 되고 말았다. 이후 이 고을의 부사가 새로 부임해 오기만 하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초상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부사의 침소에 여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쑥대머리에 소복 차림의 여인이 나타나는 서슬에 사내들이 죽어나갔다. 부사 외에는 해소해줄 이가 없어 그런 것이었으나 깊은 밤 갑자기 땅하는 일에 보통 사람은 심장이 버티지를 못했다. 이런 까닭에 아무도 밀양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을에 부사가 없을 수는 없으니 중앙에서는 부임하는 족족 첫날밤을 못 넘기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실려 나와도 신임 부사를 제수하여 내려보내려 하였다. 이때 글은 뛰어나지만 배경이 없어 급제를 하지 못하고 꼬어크으로 지내는 리생이 영남로에 올라 낮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꿈에 귀신이 나타났다. 그는 무척 놀랐으나 워낙 대담한 인물이라 귀신이냐 사람이냐 라고 호통을 쳤다. 한을 풀고자 새로 부임한 부사를 뵙고 아뢰려 하나 모두 저를 보자마자 쓰러져 돌아가셔 클 길이 없었는데 오늘 어르신을 뵈었으니 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가 누구냐? 처녀는 대답 대신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다. 밀양 부사를 지원자를 통해 뽑는다는 말에 이생이 쯔연하였고 밀양 부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 첫날 밤에 마당에 불을 밝히고 방에 앉아 서를 읽었다. 삼경이 되자 찌려 속에서 기이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서늘한 바람이 훅 불어 촛불이 꺼지고 방문이 열리더니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꿈이 아닌 실제로 나타난 산발을 하고 가슴팍이 피로 물들은 목에 칼이 꽂힌 귀신의 처참한 모습에 치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내 진정을 하고 초주종을 물었다. 비로소 윤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제 원통함을 세세하게 하소연할 수 있었다. 저는 윤정욱이라 하옵니다. 이제야 서론을 할 수 있겠군요.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본래 이 고을 전임 부사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에 유모가 달 구경을 가자 하여 영남로에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괴한이 나타나 제도를 하려 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항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를 찔러 죽이고는 대숲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너를 죽인 그 관노가 누구냐?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날이 밝는 대로 아전을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흰나비가 되어 그 자해갈 위에 앉겠사오니 처벌해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그녀는 슬며시 사라졌다. 다음 날 신임 부사가 방 밖을 나서니 입안에도 죽었겠거니 하고 리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던 관수이 소스라치게 놀랬다. 이생은 놀라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는 관속에게 호통을 치고 관아의 관속을 전임자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관속의 명단을 가져오라 일러 모두 불러들였다. 그러자 과연 흰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 한 관노의가 위에 앉았다. 명단을 쭉 훑어보니 제일 끝머리에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으로 백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임 부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잡아 가두고 전임 부사의 딸의 유모였던 여인도 붙잡아 오게 하였다. 그리고 형틀을 차리라 호령하고 둘을 추궁하니 마침내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하였다.
신임 부사는 정옥을 죽인 범인 백가를 극형에 추하고 그녀의 시체도 찾아내었다. 사건이 있은 지 3년이나 되었으나 시체는 썩지도 않고 그대로였다. 신임 부사가 시체를 걷어 올리자 그제야 사르르 사가졌다. 그는 그녀의 뼈가루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안양거이라는 작은 사당을 지었다. 그런데 젠유거이 아니라 왜 아랑각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신임 밀양 부사에게만 나타난 것일까? 우선 안양은 여자를 뜻한다. 정확히 말하면 원령 가운데 처녀 귀신을 가리킨다. 아버지에게 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까닭은 아버지가 딸이 정분이 나 사내와 달아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밀양 부사는 딸이 사라지자 주변에서 쑥덕대며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워 서둘러 밀양을 떠나버렸다. 정치 공세에서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딸의 실종을 그녀의 부도덕함으로 낙인 찍었다. 상대가 양반이라면 떳떳하게 절차를 밟아 성혼하기를 징했을 거라 생각하였고 아래 것과 눈이 맞은 것에 분노하였던 것이다. 아버지인 그조차 남성이 먼저 유혹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것이다. 밀양 부사의 마음속에서 딸은 이미 응려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옥은 왜 귀신이 되어 돌아왔을까? 이 사건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발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돌아왔다. 정옥이 꿈꾼 진정한 복수는 아버지를 비롯한 밀양 부사를 향한 고발이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담력이 약한 신임 부사들을 죽어나가게 했고 전국이 모두 밀양 고을을 주목하게 되었다. 결국 담력 있는 이가 사건을 해결하였고 내막은 정옥의 억울한 죽음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일이 화제거리가 되어 퍼지게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눈 밝고 귀 밝아야 할 목민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세상 모두가 욕을 해도 감싸주고 믿어주어야 할 아버지가 지레 판단하고 딸을 더러운 여자로 매도하고 스스로 부끄러워 달아나버린 비겁함을 말이다. 이는 꼭 딸을 저버린 아버지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넘어 당대의 목민관들과 시대를 통렬히 비판한 것이다. 목민관은 백성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는 이들이 목민관이 되어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통인이 부사의 금지옥엽을 능욕할 마음을 먹은 것은 관청 안의 기강은 물론 사회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져 있었고 남성의 싱위보다 여성의 징위 더 부각되는 사회 세태와 아무리 여인의 신분이 높아도 남성 앞에서는 함부로 노예지는 가장 밑바닥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유모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였다. 사회가 그만큼 썩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옥은 그런 사회를 향해 심판의 칼을 휘두른 것이다. 밀양 신임 부사들은 그녀 때문에 괜히 죽어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억울할 것이 없다. 냉정히 말해 그들은 죄인이다. 목민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도 하겠다 나선 그 만용과 욕심이 쬐라 할 수 있다. 정옥의 한은 단지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무능하고 한심하며 마땅히 갖춰야 할 지혜나 담력 따위는 없으면서 그저 관직을 얻어 떵떵거리고만 싶어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여인으로 살가야 하는 백성과 약자의 괴로움이 억울하고 원통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를 알리고자 돌아왔던 것이다. 이후 밀양 고을에서는 매해 음력 사유에 심유일이면 찌관을 뽑아 원혼을 달래는 찌장을 드리며 그녀의 정절을 칭송하였다.